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동안 거품이 너무 심하긴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인지 들으면 호웃음 칠 정도로 비싼 집값을 자랑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홍콩. 홍콩은 원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홍콩에서 남의 집에서 살지 말고 내 집에서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집 사는 걸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거기에 1997년 유럽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잖아요. 이후 중국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너도 나도 집 사겠다고 재촉이 되다 보니 집값이 올랐다는 거지. 그렇게 2010년을 12평에 205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이었던 집값은 2018년에는 12평에 1,750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9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죠. 뭐 이건 8년 동안 8배가 넘는 정신 나갈 상승률을 보여준 겁니다. 그 후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 2022년 홍콩에서 집을 사려면 2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죠. 결국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공공임대주택을 찾게 되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많은 사람이 입주하지 못한 채로 몇 년씩이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홍콩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뭐 그들은 좁은 방에서 변기 옆에 얼굴을 두고 자기도 하고 마치 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햄버거집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지금 나보고 여기서 살라고?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더 좋겠다. 홍콩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콩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느낌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세워진 높은 빌딩들이 눈아플 정도로 조명을 쏴대니까 야경이 진짜 기통차고 양말에 구멍 뚫릴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생기가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2019년에만 해도 연간 5,600만 명의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했을 정도로 핫플레이스였죠. 그런데 홍콩은 2022년을 기준으로 12년 연속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되며 악랄한 집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주택구입 능력조사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3.2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란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데 몇 년째 연소득이 필요한지 알려준다는 거고, 이게 23.2라는 거는 23년 넘게 땡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심지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집도 공간을 아껴 써야 할 정도로 작다고 하죠. 아니 2021년에만 3.8평에서 7.2평 정도 되는 초소형 아파트가 242만에서 512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4억 원에서 8억 5천만 원에 분양되었다고 하고, 어렵게 돈을 모아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해도 침대 하나 놓기 어려워서 평소에는 세워준다고 하니 말 다 했지. 아니 좁아 터질 것 같은 집 크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사악한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비싼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홍콩의 집값이 살인적인 가격을 자랑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홍콩은 지난 1841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시절 영국령 홍콩은 원래 판잣집들이 널브러져 있는 판잣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1953년 겨울 영국령 홍콩의 셋김메이라는 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약 5만 3천 명이 판잣집도 없이 길바닥에서 추위에 떨게 되었습니다. 바람 피할 곳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얼어 뒤지겠다. 엄마, 진짜 엄마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갈게. 야, 정신 차려. 너 그거 따라가면 죽어. 야, 이놈들아, 사람 죽는다. 아씨, 가만히 뒀다간 진짜 다 죽겠다. 뭐라도 지어줘야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판자촌 주민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죠. 영국은 판자촌을 대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왕 짓는 거 제대로 해보자면서 대규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30%가 거주하는 영국령 홍콩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발전했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 자가촉진 정책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가촉진 정책이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잖아요. 이로 인해 이제까지는 빌린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남의 집 말고 내 집을 구해서 살자고 살살 꼬시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점점 많은 사람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당연히 집값도 미친 듯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상승세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죠. 그 이유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죽방을 맞고 녹다운 당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경제가 무너져 내리니 집값도 함께 떨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2003년 사스가 발생하면서 이미 다운된 홍콩 경제에 확인 사살을 해버리게 되었고, 집값은 3분의 2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 존재했다고 하죠. 먼저 기존에 있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줄여나가며 다시 한번 자가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토지 공급을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원했죠. 여기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오게 되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로 부동산이 북적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너무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집 달라고 아우성치니 홍콩이 집값이 폭등해 버리는데요. 이때부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집값이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갔다는 거죠. 2010년을 기준으로 홍콩의 집값은 약 12평에 205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약 12평에 1,750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9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니 이건 8년 동안 8.4배가 넘는 돌아버린 상승률인 거지. 아니 12평밖에 안 되는 집이 그렇게 비싸다고? 다들 그렇게 비싼 집에서 살 정도면 홍콩 사람들은 다 부자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홍콩에는 저런 12평짜리 집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고 하죠. 그 이유는 비싼 집값도 있지만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콩 상위 10% 부유층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997년 7만 6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200만 원에서 2021년 12만 8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천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10% 빈곤층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997년 4,2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70만 원에서 2021년 3,0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5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죠. 이렇게 두 계층 간의 소득 차이는 1997년 약 17배에서 2021년 약 40배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뭘 살지 고민되네. 이봐, 이건 어때?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신다. 고객님 이건 어떠세요? 이게 여기서 가장 비싼, 아니 가장 핫한 제품이에요. 이건 좀 너무 마음에 들잖아.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다 담아. 역시 우리 고객, 아니 고객님 완전 멋있으시다. 카리스마가 쩔쩔 넘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돈 쓰는 건 기본이고 부자들이 사는 곳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는 거죠. 누구는 12평짜리 집 구하기도 어려워서 월세집 살고 있는데 부자들의 경우 수십 평은 그냥 넘는 비싼 집에서 힐링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2021년에는 홍콩에서 한 부자가 95평짜리 아파트를 4억 5,900만 홍콩 달러, 무려 하나로 약 774억 원이란 돈을 내고 사갔다고도 하니까. 심지어 주차 공간 한 칸을 130만 달러, 하나로 약 17억 원에 쿨 거래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이 이렇게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플렉스하고 다니는 동안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임대료가 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1,88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31만 원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게 되었고 2020년 기준으로 인구의 30%가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대기 시간은 계속 늘어나게 된 거죠.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4만 8천 명의 신청자가 있는데 이들의 평균 대기 기간이 6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겨우겨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어도 상황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83%가 12평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일 뿐만 아니라 30년도 넘은 낡은 아파트가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입주하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대기 중인 신청자에게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란 게 2인 가구가 약 2,25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38만 원이고 6인 가구가 3,9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66만 원 정도라고 하니 홍콩 집값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양인 거지. 결국 공공임대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 못했고 그들이 가진 돈에 맞춰 집을 구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서브 디바이디드 하우스, 큐비클, 코핀홈이라는 곳에서 거주 중이라고 하죠. 서브 뭐? 아니 뭔 집 이름들이 그렇게 어려워. 그게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집 하나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 놓은 구조의 집들입니다. 집주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방 크기를 줄여가며 그 수를 늘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이 어떤 형태이길래 이렇게 난리인 건지 살펴보면 먼저 서브 디바이디드 하우스란 7.5제곱미터 즉 2.3평 정도의 공간 안에 화장실까지 집어넣은 구조라고 합니다. 2018년에만 9만 개 정도가 존재했고 약 20만 명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고 하죠. 안 그래도 비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변기 옆에 부엌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볼일 보는 장소 옆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 환경이란 거지. 이런 곳도 2018년 기준으로 월세가 4,2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70만 원 정도라고 하니 홍콩의 빈민층들은 이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죠. 그렇게 서브 디바이디드 하우스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큐비클과 코핀홈으로 가게 되는데요. 큐비클은 복도를 따라서 판자로 방을 나눈 4제곱미터 즉 1.2평 정도의 단칸방을 말합니다. 공간이 매우 좁아서 침대는 접이식인 경우도 있고 에어컨은커녕 창문조차 없어서 여름이 되면 땀이 폭포처럼 흐를 정도로 매우 덥다고 하죠. 이렇게 환경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바퀴벌레, 빈대 같은 벌레부터 심하면 쥐까지 나온다고 하니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지. 큐비클은 2018년 기준으로 1만 개 정도가 있고 임대료는 하나로 3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방 크기를 줄여가며 한 곳에 방 10개 아니 17개까지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은 큐비클도 코피놈에 비하면 아주 양반집으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코피놈은 관집이라는 뜻으로 크기가 2제곱미터 이내 관 모양 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하나 누우면 딱 맞는 크기라는 건데 이만한 공간의 월세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한화 약 25만 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돈 주고 구한 집의 천장이 매우 낮아 사람이 서지도 못할 정도라는 거죠. 높이가 낮은 이유는 코핀홈 위에 다른 코핀홈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야 더 많은 집을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공간에 보통 10개에서 20개 많으면 30개나 되는 코핀홈을 짓는다고 하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잠잘 만한 공간이나마 얻어보려고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결국 답답함을 버틸 수 없었던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밤을 보낼 장소를 찾는데요. 그들은 집이 있는데도 밤이 되면 햄버거집을 찾아와 잠을 자는 건 기본이고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가져와 허겁지겁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맹난민으로 불리는 이들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73개의 햄버거집에 384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죠. 집이 있는데도 햄버거집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하니 빨리 홍콩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을 해결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집값은 홍콩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